네, 그렇게 성공한 채널과 실패한 채널의 사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얘가 어렴풋이나마 유튜브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좀 설명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냥 개똥철학이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해보니 유튜브라는 건 제 이런 컨텐츠들을 환영하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은 좀 먹힐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유튜브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유튜브에 대해 객관적인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구글에서 유튜브라고 검색하면은 처음에 뜨는 위키에 이런 정의가 나옵니다. 유튜브는 전 세계 최대 무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 사용자가 영상 클립을 보거나 업로드, 공유할 수 있다. 네, 저는 세 개의 키워드가 눈에 밟혔습니다. 뭐냐면은 무료, 동영상, 그리고 공유.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일단 유튜브는 무료 동영상 사이트입니다. 무료 동영상 서비스를 하죠. 여러분의 컨텐츠가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이야기인 즉슨 여러분의 컨텐츠를 무엇이든 영상화하는 방법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B사가 갖고 있는 컨텐츠, 음악, 저는 이제 B사를 계속 예를 들 수밖에 없는 게 B사 같은 경우가 제가 나름 성공한 사례다 보니까 그래요. 음악의 사례를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B사에 입사했을 때 B사에는 곡수가 한 중복이 없는 경우 없이 대충 한 500곡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음악 컨텐츠를 영상화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뮤직비디오였거든요.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뮤직비디오는 몇 곡이 있었냐면은 10곡 미만이었어요. 10곡? 10곡은 넘었나? 한 20곡 미만이라고 하죠. 20곡 미만이었어요. 20곡보다 넘진 않았으니까 절대로. 네.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당시에 영상화된 비율은 그러니까 컨텐츠 전체가 100일 때 영상화된 비율은 5%가 안 됐어요. 아,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가수를 생각해 봅시다. 10곡짜리 앨범이 나왔는데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것은 그 중에 한 곡 정도예요. 왠지 아세요? 10곡에 대한 뮤직비디오를 다 만들려면 앨범 제작하는 만큼 이상의 돈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투자하고 투자해서 한 곡 정도의 뮤직비디오를 만듭니다. 타이틀곡이죠, 주로. 아니면은 잘 되면 서브 타이틀곡까지 만들겠죠. 두 곡 정도? 그러면은 컨텐츠가 10개 100%가 있을 때 거기서 영상화 되는 비율은 10에서 20%라 하면은 이게 좋은 영상화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다 따졌을 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고민을 하게 된 게 그러면은 조금 더 손쉽게 자본을 좀 덜 들이면서 품을 좀 덜 들이고 빨리빨리 순환을 빨리 할 수 있는 영상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걸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1인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혼자서 제가 기획하고 만들고 하는 걸 다 담당, 편집까지 다 담당해야 되고 업로드하고 이제 제가 뭐 키워드까지 다 잡아야 되고 뭐 썸네일까지 만들어야 된다면은 더더욱 필요합니다. 내 컨텐츠를 손쉽게 빨리 영상하는 방법. 저는 그래서 B사 이런 걸 했습니다. B사의 가사 영상입니다. 이게 바로 보여드릴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네, B사의 영상은 뭐 이렇게 이미지 하나를 놓고 제목 나오고 가수 나오고 가사가 이제 노래 부르는 걸 맞춰가지고 흘러가는 형태입니다. 이거를 하루에 하나씩 하고 그러면서 내 업무를 그냥 똑같이 하기 위해서 저는 슈퍼스트링 2라는 프로그램을 찾아냈습니다. 네, 가사 영상을 전문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이죠. 그런 식으로 저는 컨텐츠화를 간단하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회사는 꽤 많은 이익을 누렸고요. 가령 여러분이 가진 컨텐츠가 대화 형식의 재미난 이야기다 라고 하면은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 방식은 추천하지 않습니다만 요즘엔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예, BGM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카톡을 저렇게 텍스트를 쳐가지고 만드는 거는 이제 앱에도 많이 검색이 될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걸 가지고 가상의 카톡을 만들어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대화 썰이다 그럼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나는 강연이거나 강의거나 리뷰다. 특히나 이제 강의 PPT가 많이 쌓여 있는 사람이거나 북 리뷰 같은 걸 하는 사람이다. 이게 책 정리를 많이 해놓은 거다. 많이 해놓은 데이터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도 가능할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웅이사의 하루 공부의 웅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밤부터 정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할 책은 요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입니다. 예, 저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내추럴한 추리닝 차림에 그냥 카메라 앞에 앉아요. 앵글도 변화가 없어요. 저 앵글에 그냥 마이크 하나 놓고 저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설명하면은 PPT가 이렇게 딱딱딱 변하죠. 예, 이제 세로 형태의 PPT 쭉쭉쭉 넘기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설명 괜찮게 잘해요. 그리고 꾸준히 저런 컨텐츠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도 어마무시해요. 저분이 혼자 운영하는 채널이 아니라 체인지 그라운드라고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컨텐츠가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기본적인 퀄리티를 유지한 상태에서 콘텐츠 자체를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꾸준히 빨리 많이 만들 수 있는 영상화 방안을 생각해 놓으세요. 이게 정말로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이 세상을 탓하기 전에 자, 유튜브란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 또 하나가 공유죠, 공유. 공유에 대한 부분은 많이 짚고 넘어갈 건 없습니다. 전체 공유와 제한적 공유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 공유는 사용자 간의 공유를 말하고요. 제한적 공유는 관리자단에서 이제 설정하는 공유를 말합니다. 자, 전체 공유부터 볼까요? 전체 공유는 링크, 소스 코드, 유튜브 메시지, 새로운 게시물 등등으로 여러분의 컨텐츠를 사람들이 공유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들이 채널에다가 영상을 올리고 나면은 그리고 그걸 공개하면은 공개된 영상은 누구나 검색을 통해서 검색해서 아니면은 이제 유튜브 노출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본 영상들을 여러분들의 SNS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이 좋다면 그걸 갖다가 그분들의 웹페이지 등등으로 이제 퍼가죠. 그거를 전체 공유라고 합니다. 저 받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내가 알 수 있는 사용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는 지메일을 가진 제 교류하는 지인들이나 패친들이나 아니면은 뭐 등등등이 있고요. 그리고 저 밑에 링크 공유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퍼가기를 누르면은 아이프레임 기반의 코드가 생성됩니다. 이 코드를 여러분들의 웹페이지나 아니면은 게시판, HTML을 활용할 수 있는 게시판이나 블로그에 붙이게 되면은 페이지에 자연스럽게 섞여가지고 유튜브가 재생이 되죠. 그 밖에 저 옆에 있는 SNS, 페이스북, 카스, 구글 플러스, 트위터, 블로거 등등등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각각 SNS의 계정으로 이거를 공유할 수 있도록 게시물을 생성해 줍니다. 아니면 직접 복사해 붙여도 되죠. 저 밑에 있는 복사 버튼을 누르든지 저 유튜브.v.l 뭐 413 뭐 이렇게 있는 저 링크를 복사해서 붙여도 됩니다. B사 같은 경우가 영상을 많이 보는 층이 50에서 60대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유튜브의 주요 이용층들은 원래는 아니었는데 어디서 빵 터졌냐면은 처음에 터질 때는 카카오 스토리가 터졌어요. 지금은 유튜브 검색이 더 많습니다만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이건 기독교 영상이니까 은혜롭다 좋다 하더니만 이제 그 어르신들이죠. 50대 60대 어르신들이 이거를 카카오 스토리, 그분들은 카카오 스토리 많이 썼으니까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공유하고 그게 또 퍼져서 공유되어 있는 통계를 봤을 때 그 당시 가장 많이 했을 때 카카오 스토리 70%였어요. 네. 그렇게 해서 빵 터진 사례가 있다 보니 전체 공유라고 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유튜브의 요소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제한적 공유. 제가 이제 유튜브를 너도 나도 웬만하면 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특히나 영상 쪽으로 뭐 컨펌을 받아야 하는 게 있다면은 이거 꼭 하세요라고 하는 게 제한적 공유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올리고 공개 설정을 처음 설정하고 저장하기 전에 보면 공개 설정에 이렇게 나와요. 공개, 미공개, 미등록, 비공개. 저 밑에는 예약도 붙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나오는데, 자, 공개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겁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를 설정하고 저장을 누르면은 유튜브 서비스 안에서 검색을 통해서 누구나 너도 나도 검색해서 그 영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등록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공개보다 조금 느슨한 폐쇄 설정입니다. 아니죠, 공개보다 조금 빡빡한 폐쇄 설정입니다. 이거는 유튜브에 검색해서 검색에 걸리더라도 열람할 수가 없는 영상이 됩니다. 대신에 이 영상은 링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있어요. 재생 목록에 추가해 놓으면은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볼 수 있죠.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가 제가 링크를 제공해서 이거를 보게 만들면 그 사람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고, 이거는 어디다 활용하느냐면은 저는 이거를 저희 그 CCM 아티스트 TV라고 하는 채널에서 처음에 기획해서 만들었던 게 어떤 가수의 나레이션을 녹음하고 그 나레이션을 영상과 그러니까 이미지나 영상들을 섞어가지고 합쳐가지고 배경음악 깔아가지고 이 나레이션으로 나레이션 비디오를 만들었어요. 예, 이 나레이션 비디오를 만들고 이 나레이션 비디오를 가수한테 다시 보여줘서 컨펌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 할 때 미등록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링크 주소를 따가지고 카카오톡으로 그 가수에게 보여줬어요. 그럼 가수는 이걸 보고서 여기다가 이제 또 댓글을 달겠죠. 댓글이 아니라 이제 뭐 카카오톡으로 이제 반응을 보여드리겠죠. 뭐 여기서는 뭐가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영상을 조율할 때 썼고요. 비공개는 그거보다 조금 더 폐쇄적인 설정입니다. 구글 아이디를 가진 사람들끼리만 공유하는 겁니다. 어떨 때 쓰느냐? 뭐 거의 미등록으로 다 해결이 되긴 하는데 어떨 때 쓰느냐? 저는 실제적으로 쓰진 않았습니다만 아마 쓰게 된다면은 구글 닥을 쓰고 구글 칼렌더를 쓰고 구글 뭐죠? 예, 드라이브를 쓰는 이제 회사 안에서 구글로 구축된 인트라넷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거는 꽤 유용하겠죠. 자, 그런 식으로 공유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 키워드 안에 없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라서 좀 짚고 넘어가 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트워크입니다. 유튜브의 기본은 구독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채널이 성공했다, 흥했다, 망했다, 아니면은 이 채널이 좋네, 안 좋네를 따질 때 가장 먼저 따진 게 뭐냐면은 그 채널 구독자 몇 명이야? 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비벼댈 수 있는 이유도 저 15만 구독자, 16만 구독자를 바라보고 있는 채널을 운영했어요 라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구독자의 숫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실구독자의 숫자가 보장되는 거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영상을 올려도 기본적인 조회수가 보장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B사의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B사에서 영상을 올리면서 한 2년 전에 빵 터졌어요. 빵 터지고서 이제 그쯤에 뭘 만들었냐면 재생 목록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러면 체계적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재생 목록을 만들면서 저는 이제 분류를 어떻게 했냐면은 저희는 음악 채널이니까 남성 가수들이 부른 것, 여성 가수들이 부른 곡, 그리고 합창 같은 곡, 또 하나의 이제 베스트를 만들고 싶었는데 베스트를 만들면서 이제 그냥 베스트라고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객관적인 기준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해서 만든 게 10,000명의 선택이라는 거였어요. 뭐 이제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조회수가 10,000건 이상이 나온 곡들에 대해서만 일단 거기다 올리겠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만들 때는 30몇 개로 시작했어요. 거기에 리스트가. 근데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계속 추가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것에 업데이트를 포기한 게 올 초부터 포기했습니다. 구독자 10만 넘어갈 때부터 포기했는데 이유인 즉슨 그 이후가 되고 나니까 이게 곡이 올라가고 몇 개월 지나고 나면은 어떤 곡이든 다 10,000건이 넘어가 있어요. 정말 특별히 인기가 없거나 생뚱맞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주제가 정말 다른거나 그런 곡이 아닌 이상에는 웬만하면 다 10,000건이 넘어가 있는 거예요. 조회수가. 이제 그거를 저는 실구독자가 기본 조회수를 보장한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의 네트워크가 왜 중요하냐고 했을 때 최근 유튜브가 보여주는 신규 서비스들을 보면은 유튜브의 관심사가 네트워크나 소통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커뮤니티 탭. 이게 뭐냐면은 유튜브에서 1,000명 이상의 구독자를 모집했을 때 부여받는 게시판입니다.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 채널에 게시판을 하나 받는 거예요. 이런 뭐가 유리하냐면은 무엇이든 영상화하지 않더라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요. 유튜브의 가장 기본적인 동영상 공유 사이트이기 때문에 동영상을 올려야지 여러분들이 그 전에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었어요. 제가 1000명이 아직 안 됐잖아요. 500명일 때 무슨 지지난주에 영상을 다 못 올렸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강의 제안도 의뢰나 받은 게 있었고, 이제 뭐 저도 이제 퇴사 준비도 하는 상황이었고, 이제 또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다른 것도 준비해야 되는 게 또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그 달에 곡을 이제 거의 막바지 마감에 다다라가지고 곡을 하나 써가지고 만들어내야 되는 것도 있어가지고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올린 게 딱 이제 그 슈퍼 스트링으로 하는 이제 간단간단히 할 수 있는 MR 영상 하나 딱 올리고, 수요일, 목요일, 금, 토 영상이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은 주말에 영상을 못 올린 이유를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어요. 되게 웃기지 않나요? 전 영상을 만들어 올리지 못했는데 바빠서 그 영상을 만들어 올리지 못한 이유를 다시 영상으로 만들어 올려야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었어요. 제 채널 구독자들이나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에게 난 이래서 영상 못 만들었어요 말할 수 있는데, 커뮤니티 탭이 있을 때는 그냥 커뮤니티 탭으로 그냥 제가 글을 쓰면 됩니다. 이거를 해준 거예요. 유튜브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좀 더 자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준 거죠. 또한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가령 이제 뭐 제가 책 리뷰어다 아니면 IT 리뷰어다 했을 때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이번에 리뷰어를 준비하고 있는 책은 이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들 있으면은 이 책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아니면은 이 책에 궁금한 점이 뭔지 좀 적어주세요라고 하면은 거기 나온 반응들을 보고서 제가 컨텐츠를 만들 때, 이제 메인 컨텐츠인 영상 컨텐츠를 만들 때 그것들을 반영할 수 있겠죠. 자, 또 하나 슈퍼챗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좀 생긴 지 됐어요. 스트리밍과 함께 생긴 건데 뭐냐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개념으로 아프리카의 별풍선입니다. 뭐 똑같아요. 근데 이게 유튜브에 들어오면서 좋아진 점은 뭐냐면은 스트리밍을 하면서 사람들과 그냥 소통을 하잖아요. 이제 스트리밍에서 이제 댓글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후원하는 댓글을 남기면은 후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을 내가 직접 후원한다라는 개념이 생기고, 받는 입장에서도 저 사람이 나를 후원해줬어 라는 개념이 생기기 때문에 좀 더 돈독해지죠. 플러스 저 사람이 그냥 후원만 하는 게 아니라 후원하면서 이제 챗을 써요. 챗 뭐냐면은 이제 글로 쭉쭉쭉 써가지고 이거 이런 어떤가요? 라고 남긴다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피드백이 들어가겠죠. 네. 이런 식으로 소통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하는 게 유튜브의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나온 거, 최초 공개 프리미어라는 게 생겼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예약을 걸 때 이 영상을 예약 걸면은 모월 모일 모시에 이렇게 예약이 걸려서 이게 올라갑니다 라는 거를 미리 광고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광고를 걸면 어떻게 되냐면은 제 구독자들에게 이 광고가 알람으로 갑니다. 아니면은 거기 구독을 하지 않았더라도 일단은 뭐 이제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에 걸려가지고 검색을 하든 아니면 걸려가지고 알람되어 있는 그 게시물이 커뮤니티처럼 다 나와요. 커뮤니티 탭처럼. 그리고 그거에서 이제 그 영상을 그 썸네일이죠. 썸네일을 보고서 저 영상 괜찮을 것 같아, 나 볼래 라고 하면은 알람을 누르면은 그 영상이 시작될 때 저한테 알람이 또 와요. 그리고 저 최초 공개라고 되어 있는 데다가 댓글을 내면 그 댓글도 실시간 채팅처럼 이제 쭉쭉쭉 영상이 시작되면서 쭉쭉쭉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유튜브가 최근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구독자들과의 소통, 그리고 이제 유저들과 크리에이터 간의 소통에 대해서 점점 더 보강하는 추세로 갑니다. 이게 유튜브 내적으로 이게 네트워크가 중요한 이유인데 유튜브 외적으로도 네트워크는 되게 중요해요. 자, 왜냐면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게 조회수로 나오는 수익만으로는 대부분의 크리에이터들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를 하겠다고 이제 나는 꿈이 유튜브 크리에이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는 이거는 말리고 싶어요. 유튜브를 할까 말까 고민해요 라는 경우는 괜찮아요. 아니면 유튜브를 할래요 라고 하는 분은 그냥 괜찮아요. 근데 난 꿈이 유튜브 크리에이터야,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말리고 싶어요. 이유인 즉슨 유튜브는 수익으로, 조회수만으로 메인 수익을 찾기는 어렵다 보니까 그래요. B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아마 지난달로는 그냥 광고 수익 그렇게 나오는 그 추정 수익이 한 1000만 원 찍었을 거예요.
이제 11월 달. 그런데 그 전까지의 쭉쭉쭉 올라가는 추세를 봤을 때는 뭐 좋죠. 근데 이게 회사니까 좋은 거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을 만들려면 한 2년을 버텨야 돼요.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게 500곡, 600곡이 쌓여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가사만 붙이고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잘 얻어 걸렸으니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개인이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는 1인 크리에이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 기발함과 아이디어와 내 열정만으로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올리는데,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꿈꾸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라서 이제 조회수로 이제 그냥 그 정도의 돈을 벌고자 하면서 올렸을 때 2년을 버틸 수 있을까? 웬만하면 다 못 버틴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는 사람, 아니,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비추하나요? 라고 했을 땐 그렇진 않아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하세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좋습니다.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가령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거나 내가 무언가를 계속 추진하고 있을 때 그거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는 거, 그리고 나의 포트폴리오를 쌓는 의미, 그리고 나를 좀 더 돋보이게 만들어 가지고 내 몸값을 올리는 의미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는 쪽을 저는 좀 추천해요.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수익은 조회수가 아니라 유튜브로 내 몸값을 좀 올리고 내 포트폴리오를 알려서 사람들에게 내가 좀 더 의뢰를 받게 만들고, 내 의뢰를 똑같은 의뢰를 받더라도 난 좀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거를 유튜브를 하는 목적으로 삼는 쪽이 조금 더 실리적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꾸준히 할 수 있다면, 그러다 언젠가 터지면은 유튜브 가지고 뭐 수익이 나오겠죠. 수익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나오는 수익은 적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면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어떤 컨텐츠를 하면 좋을까라는 게 매번 고민일 거예요. 그럼 자신의 컨텐츠 찾기에 대한 부분을 다음 시간엔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